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1등급 대장주 매매하시는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볼 거고요.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차트 강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오늘 좀 뭔가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수줍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눈병이 났죠, 눈병. 그래서 안경을 쓰고 네. 나왔는데 노안도 왔고요.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 안경을 좀 쓰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또 오랜만에 추석 이후에 찾아뵙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전에 이제 추석 전에 저거 있죠. 그 뭐죠? 보스? 네, 보스원. 네, 보스원. 열심히 많이 열심히 저를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8시 방송에서 신나게 물어 뜯기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파트너님께서 워낙에 마켓 위너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너무너무 잘 가고 있고 사실상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물어 뜯기는 것은 1등의 숙명인 것 같거든요. 아니 열심히 물어뜯어야죠. 그래야 돼.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건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현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년까지 보면은 더 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4천 간다는 얘기 여기에 나와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수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또 쉬어가야 되고 또 조정도 또 크게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리스크 관리는 현금이 많아야 되거든요. 현금이 있어야 뭘 또 주워 담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면 이번에는 또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특징을 보면은 시장이 많이 빠지면은 항상 기회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한 번에 또 조정장이 좀 연출이 될 겁니다.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뭐 중국, 대중국 지금 제재.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아니에요. 네. 뭐 요식업 사장님들 주목! 우리 말고 홍보라든가 하는 건 정말 힘들죠. 에도 나왔던 악재들이고 그래서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또 제재도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히토류 가지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히든카드죠. 히든카드가 이제 히토류 관련인데 그것도 사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될 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조금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셧다운. 지금 셧다운이 지금 네. 좀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니까요. 최장 기간이 35일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달 이상은 아마 셧다운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화 되면은 어쨌든 깜깜이가 돼요. 지표든지 뭐든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셧다운 되면.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깜깜이 장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 기준으로 23,000포인트에서 이제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뭐 물론 이제 아직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장세가 될 거예요. 우리 장도 지금 3,600 넘어가면 오늘도 급등이 한 50포인트 나오다가 이제 밀리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그 포지션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지수를 하반기에 강하게 끌고 올라간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어요. 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번 주에는 보니까 현물은 조금 사긴 했는데 선물 매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만계약 매도 치고 오늘도 5천 계약 이상 매도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하방도 염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영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되 단기적으로는 또 현과 각보를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이제 장이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장이 많이 빠지는 거는 보면은 헉소리가 날 때 보면은 이제 9월 달에도 120포인트인가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인 기회가 됐잖아요. 8월 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빠진 건 4월 달 장세였죠.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가 기회예요. 근데 많이 빠지는 게
뭐 제 생각에는 100포인트 정도가 사실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지수대가 이제 레벨업이 됐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2000포인트에서 2500 이렇게 지수 레벨이 돼 있을 때는 그래도 100포인트 이상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건데 지금 3000이 넘어갔거든요. 3000이 아니라 3500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만 빠지면은 35포인트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폭락장이라고 하면 한 2% 정도 빠지면은 이제 6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 이제 폭락장이죠. 그 정도는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빠져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200포인트 정도는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당장은 지금 빠지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조정장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정 장세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CPI 발표를 어떻게든 하려고 이 공무원들을 다시 불렀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시장이 좀? 근데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주식은 네. 항상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다음 이제 좋은 그 발표가 만약에 나와서 좋은 결과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빠진단 말이에요. 네.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딱 발표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그때 기대감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확 빠져버려요. 왜?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주들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테마가 붙으면 재료 소멸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고점을 치고 이제 빠집니다.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는 현금을 보유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 가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을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혼자서 1등급 대장주를 알아보는 게 좀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109% 상승세에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두산 테스나 말씀 주셨고요. 두산 테스나 역시도 100%가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104%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17일은 SKAI 말씀 주셨고요. 62%, FSN 같은 경우에는 4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률 55%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2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9월 30일자로 말씀 주셨던 현대 AMD 현재 56%의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보여주셨던 수익률 함께 좀 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해야겠죠. 5월달 우리 이제 언제쯤 보내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제가 시청자의 입장이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거든요. 지금 8종목이에요. 보니까. 네. 8종목인데 이게 언제 추천이 나가냐면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차트 강의 제가 나가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방송 중간에 그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차트 강의 할 때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이유죠. 제일 마지막에 제가 히든 종목 하나를 찍어드려요. 네. 근데 이제 추석 연휴 전에 현대 ADM을 그때 히든 종목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 바로 터졌어요 지금. 예. 아, 최근 종목이죠 이거는. 추석 연휴가 길었으니까. 그니까요. 한정기술은 꽤 됐는데 이제는 진짜 강력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원전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네. 이슈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장에서 이슈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 특히 이제 조종장에서는 뭔가 명분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얘기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9월 달에도 한정기술 10만 원대 한번 파동 나오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8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10만 원 한번 넘겼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8만 원 지지하고 60선에서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이 평이 모였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일명 이제 수렴형이라고 그래요. 수렴형. 수렴형은 상방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수렴형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슈팅이 나오냐? 그건 아니죠. 근데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정책에 대한 최대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 이제 또 한 번 10만 원 뚫는 슈팅이 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예, 1차적으로 이제 제가 그 6월 달에 추천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때 파동이 10만 원 넘어가고 11만 원 넘어갈 때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점 매수를 또 한번 재매수 타진을 해서 또 좋은 수익을 한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한전 기술 이렇게 정리 좀 해주셨고요. 다시 기회를 볼 수 있는 타이밍까지도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방송들 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AS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틀 후에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제주은행 말씀해 주셨었죠. 현재 지금 10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넘었어요. 요거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거는 박스권에 갇힌다는 얘기를 제가 네. 몇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매수를 해도 돼요. 네. 13,000원대는 매수를 해서 16,000원대는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16,000원 이상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9월 달에도 제주은행 한번 얘기했어요. 그때 20%가 이제 넘게 이제 급등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팔아야 돼요. 팔고 지금은 또 재매수. 재매수해서 16,000원 한 번 또 나올 확률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한 1, 2주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저점 매수해서 가져가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고점 19,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급등 네. 나온다고 해서 또 들고 있으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반드시 한번 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급등 나올 때는 팔아라 라고 하셨는데 파트너님께서 해주신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박스권에 gat혀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달로 넘어갑니다. 6월 10일에 말씀해 주셨던 두산 테스나 역시도 100% 넘는 상승률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차익 실현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발 팔아라라고도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목표가를 이제 사실은 초과 달성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AS는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9월 달에도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가면 팔아주십시오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5만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장대 연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고점인데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흐름은 단기적인 조정 거치고 나서 5만 원대 또 한 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5만 2천 원을 뚫어준다면 한 1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면 팔아줘야 되는 건 맞아요. 팔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뭐 목표가는 다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AS 하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한다면은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21선이 지금 41,000원대예요. 예,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점 매수해서 한 5만 원 이상 또 한번 파동 노려셔도 단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이렇게 100% 넘는 수익률.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정리해 나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자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 SKAI 현재 62% 상승률 보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이거는 뭐 매수를 지금 해도 되긴 하는데 당분간은 파동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테마성 종목들이 그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테마가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대중국 제재 때문에 이제 히트로 이슈가 나와서 히트로 관련주를 튀었죠. 근데 그 테마가 형성돼도 이틀에서 3일이면 거의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는 2,000원 부근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2,500원 이상이 또 단기 저항이에요. 그럼 올라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저기 3,400원대는 또 파동을 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나 아니면 내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박스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저점을 유지하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박스에 갇혀요. 그러면 올라갈 때 팔아주고 다시 저점 부근으로 내려오면 저점 부근이 여기잖아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돼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로 파동이 안 나옵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 테마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본다면 또 인공지능 테마가 한번 또 붙을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AI도 이렇게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봐야겠죠? 7월 달로 바로 넘어갑니다. 7월 22일자로 말씀하셨던 FSN 같은 경우에는 현재 4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안 갔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종목이 갈 때 이제 딱
그 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2주 정도 안 가다가 이제 네. 터졌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여기서 히든 정보로 추천하는 종목들이 아주 살짝 오랫동안 안 가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네. 대부분 2, 3주 안에 터져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터진 것들이 보면 2주, 3주 안에 거의 대부분 다 터졌어요. 한 80% 정도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마지막에 추천하는 종목들은 네. 중장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뭐 며칠 만에 터지면 더 좋겠지만 네. 그래도 한 2주에서 3주 그 안짝에서 거의 대부분 다 터지니까 잘 참고들 하시고 네. FSN은 지금은 저점 매수 차원으로 보셔도 되는데 파동이 나오려면 2개월, 3개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60선 이탈하고 120선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제 200일선은 아직 이탈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노선까지 지지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 나올 확률은 이달에 높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가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이상은 지나야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나 연말까지 들고 간다 하면 저점 매수 하셔도 되는데 단기적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2주에서 3주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약간 겉절이처럼 수익이랑 먹을 수 있는 겉절이처럼 2, 3주 정도 후에는 무조건 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하셨던 종목이죠. 엔캠. 상승률 현재 55%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8월 달에 한번 팔라고 얘기를 했고요. 50% 넘었을 때. 그리고 9월 달에는 제가 저점에서 한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지금. 박스권이라는 거는 그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 나중에 대시세가 나요. 그런데 NKM의 특징상 이제 증설을 하고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업황이 호황세로 들어가기는 아직 시기상조예요. 하지만 이제 바닥은 다 쳤어요. 에코프로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다 2차 전지 소재들은 바닥은 다 나왔어.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대시세를 내고 가려면 업황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려면 배터리의 가성비가 좋아져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이 아직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기가 내후년 정도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내후년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반영에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박스에 갇힐 확률이 높으니까 올라오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들고 가셔도 돼요. 9만 원대가 지금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9만 원대까지는 알겠습니다. 9만 원대가 또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격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9월 달로 넘어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현재 상승률 22%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파트너님? 7만 5천 원대가 이제 저항인데 네.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시세가 꽤 크게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특히 네. 이제 로보스타인가요? 예, 제일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수혜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반기 한 번씩 부각이 됐던 것들이 다시 또 순환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그렇게 큰 시세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상반기에는 원전이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 이제 지주사 우리가 두산 그러니까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까 두산 테스나도 올라갔고 근데 로봇주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실적은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지만 지금 R&D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로이드 쪽에 미국 진출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했다고 해서 당장 뭐 매출이 뜨는 건 아니죠. 근데 먼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두산그룹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또 지분도 많이 늘려나갈 거고 또 이제 북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아마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작용한다면 길게 본다면 이건 10만 원도 가야 돼요. 제 생각엔 10만 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박스에 갇히면 이렇게 급등할 때 팔고 다시 잡고 팔고 다시 잡고 그래야 돼요. 다시 제가 말씀드린 두산 테스나를 지금 이제 네. 제가 얘기하고 그때 이제 6월 달에 추천했잖아요. 그때도 AS를 한 번 급등하면 파십시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잡으십시오. 파십시오. 그걸 여러 번 하다가 제가 7월 달에 AS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팔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제 목표가까지 그냥 홀딩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박스를 못 벗어났거든요. 그때 한 3, 4개월을. 그러다가 이제 박스를 벗어날 것 같아서 제가 직감이 들어요. 아, 이거 박스권 벗어나겠구나. 그 얘기 하고 나서 테스나가 상한가 터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도 제 생각엔 지금 박스권을 못 벗어났는데 1, 2개월 지나면 박스권 크게 벗어날 거예요. 분명히 크게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빠질 때 모아가셔도 돼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신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자로 말씀 주셨던 종목 현대 ADM. 지금 상승률 56%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르게 그래도 올라가 줬어요. 추천하자마자 뭐 다음 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또 맞추셨어요? 거의 뭐 2대1의 힘이죠. 제 힘이 아니라. 어머. 아, 2대1의 힘이 이렇게 네. 좀 파워풀하면 좀 좋겠어요. 그래야지 시청자분들도 딱 보고 네. 아, 속이 시원하다? 예, 잡자마자 막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초록 얘기했잖아요. 네. ADM이 그 초록에 채택이 돼서 물론 이제 초록 채택된다고 해서 기술 이전을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나중에 이제 그 빅파마들하고 이제 러브콜이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학회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시세가 이제 목표가를 그냥 바로 달성을 해버렸어요. 50% 넘게. 그래서 이제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 다시 내려오면 이제 저점 제가 추천한 저점대가 2,300원대예요. 2,300원대, 400원대. 거기까지 내려오면 또 다시 재매수 한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깔끔하게 이렇게 종목들 AS를 해주셨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번 종목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계절에 걸쳐서까지 AS 해주는 파트너가 참 잘 없는데 끝까지 해주는구나 라고 믿고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된다라는 점 참고 꼭 해주시고요. 이제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방법 나가고 있어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은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9시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 골라주시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테마가 우리 눈에 들어올까? 대장주 어떤 종목에서 찾아보면 될까? 테마는 네. 사실은 요즘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맞아요, 너무 많이 맞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어떤 것들을 선정하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도주를 하시면 돼요.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바뀌잖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있어요. 네. 불변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빠지면 지금은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많이 빠져야 돼. 그냥. 많이 빠져야 되고 개별주는 여러분들이 섹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상반기는 조방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방원 물 갔어요. 그 지금 조방원 하신 분들 네. 잘못된 겁니다. 예. 절대 안 왜 돼요. 상반기에 이미 시세들이 다 거의 다 올랐는데 끝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쪽이 어디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로봇 같은 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노란봉투법 정책 수혜를 얘기 받아서. 나오고 또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인공지능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로봇 시장이에요. 아, 100%예요, 이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예? 누가 얘기했냐?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가 제일 커요. 예? 미국 기업이면서도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근데 거기에 CEO가 얘기했다는 거는 그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팽창할 시장이잖아요. 예?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그럼 당연히 로봇 봐야 되고요. 로봇 섹터에서도 아까 뭐 두산 로보틱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로봇스타가 제일 크게 갔죠.
근데 제가 3대 천왕에서 얘기한 종목 중에서 CMS가 좀 너무 네. 빨리 얘기했어요. 6월 달에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예? 이번에 클로버 갔죠. 그다음 또 뭘 봐야 되냐?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제 지금 리포터들이 다 목표가 상향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단기적으로 8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중에 많이 빠지면 그건 또 매수 타임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소부장을 봐야죠, 그러면. 메이저가 올라간 다음 그 다음부터는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실제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가면 아니면 앞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늘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시세가 많이 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가려내고. 그러면 거기서 옥석 가리기 하면 네. 지금 돈만 있으면 억 단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인데,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상반기에 많이 오른 것들을 일단 배제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쪽을 집중을 하시면 돼요. 주도주나 아니면 이제 개별주에서는 대장급들. 네. 예.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느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셨으니까요. 혼자서 보는 게 어렵다, 시장. 내가 설명을 잘 듣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혼자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네, 바로 파트너님의 차트 강의로 이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파트너님의 눈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약간 카메라 왼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덜 보이지 않을까라고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 또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차트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그 눈병이 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차트 강의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1등급 대장주 거래는 제가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었어요. 여기서 이제 강의한 게. 그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단기 매매가 핵심이에요. 단기 매매. 우리가 이제 마켓인에서 제가 이제 뭐 시든주 말고도 이제 좀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들은 또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차트 강의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단기. 예. 단기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3주 사이.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을 다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기간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마다 다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예? 종목마다 타이밍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급등이 터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오송천담에서제거든요. 급등이 터진 것 중에서도 제일 센 항상 왜 제가 얘기했듯이 1등급이라고 왜 명칭을 붙이냐면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한우 좋아하시죠? 한우에 보면 등급이 있어요. 한우의 부위별로 등급이 다릅니다. 근데 가격도 달라요. 등급이 높은 것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에도 센 종목들이 있어요. 그 센 종목의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센 종목은 당연히 상한가죠. 예, 상한가. 상한가가 터졌다는 거는 개인들이 이거를 물량을 잡을 리가 없잖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개인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상한가를 몇백억 배팅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걸 따라잡는 전략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실은 상따를 하면 연속 상한가 잘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15년 전, 20년 전. 근데 요즘은 세력들이 야가가지고 상한가 치잖아요? 그럼 빼버려요. 다음날 오전에 급등시키고 빼버려요. 그걸 추격 매수하면 바로 물려버려요. 그러면 어디서 타이밍 잡냐면 이렇게 N자로 빠지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N파동이라 그래요. N파동.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다 N자 패턴에서 나와요. 모든 급등. 예. 차트를 띄워놓고 보세요. 모든 급등은 다 N자 파동에서 시작해요. 전부 다. 예, 99.999. 거의 100%라고 해도. 여러분들 차트 띄워놓고 급등한 종목을 차트에 띄워놓고 한번 다 찾아보세요. N자 패턴을 안 갖춘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어요.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N자 패턴이에요. 그 N자의 타이밍 잡는 거예요. 오송천단 소재가 추석 연휴 전에 27% 급등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거 빠질 때 잡아라. 빠질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래를 해가지고 급등할 때 팔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은 한 3개밖에 안 해요. 3개. 핵심 종목 딱 한 3개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정하실 때 에이스 종목을 정말로 진짜 내가 진짜 이거는 목숨 걸고 사야 되겠다 하는 종목을 한 3개 정도 정하고 그 3개에다가 비중을 실어요. 이거를 이제 중기. 3개면 충분해요. 막 5개, 어떤 분들은 7, 8 포트가 뭐 7, 8, 9, 10, 11, 12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계좌 손실 많이 나요. 지금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3개를 골라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 3개 골라서 중기 투자하시고 나머지를 다 단기로 하셔야 돼요. 단기로.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중장기 종목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단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단기의 핵심이 1등급 대장주 거래예요. 그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매일매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거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 안 합니다. 누차 말씀드려.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급등 나오면 27% 급등할 때 파십시오. 차익 실현해가지고 챙기는 거예요. 그럼 계좌가 팍팍 늘어나겠죠. 자, 이거 말고 이번 주에 연타 대박이 났어요. 연타 대박이. 뭐가 났냐? 자, 삼형엠텍. 삼형엠텍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서 상한가가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이제 상한가 나오고 연속 안 쳐요. 그러면 이렇게 N자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휴 전에 추석 연휴 전에 이거 빠질 때 잡아라. 12,000원 이때 얘기했어요. 근데 11,000원까지 내렸어요, 사실은. 어제 급등했잖아요. 어제 몇 프로 급등했어요? 어제 보시면은 어제 이제 윗골을 좀 달았죠. 근데 이제 파동이 아직 안 끝났어. 어제 19% 급등했잖아요. 정확히. 장주에 19.93. 그럼 거의 20%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그냥 하루 만에 20% 가까이 수익 나잖아요. 팔아 그냥.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잡아. 11,500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11,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또 잡아. 왜? 14,000원까지 파동 남아 있으니까. 팔아. 어제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막 박수치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차익 실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VA 딱 걸릴 때. 이런 거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시켜드리는 거, 거래를. 제가 누차 말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거래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탈에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TV 포탈 아니면은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그냥 김선상 대표 치시면 돼요, 그냥. 김선상 대표. 검색어에. 그리고 네이버에다 땡땡 검색어에다가 제 이름 쳐셔도 제가 활동을 지금 이 업계에서 저도 한 25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검색어에도 나와요. 제 이름 치시면은. 유튜브에 치시거나. 이런 걸 거래해서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포트만 하는 게 아니라 투트랙을 쓰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 거래를 해가지고 단기에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고 일주일, 2주일 만에 그냥 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1등급 대장주들이 대부분 보면 1, 2주 안에 거의 대부분 승부가 나요. 좀 길게 가면 3주 이상 걸리는 것도 있어요. 빠른 것들은 그냥 2, 3일 안에 승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종목마다 다 달라요. 종목마다 다 달라요. 자, 삼형엠텍은 이제 어제 차익 실현을 얘기를 했는데 또 노리셔도 돼. 또 노리셔도 돼. 그래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대도 얘기해 드렸어.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KNR 시스템. 이거 신대가에서 제가 9월 달에 얘기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3개를 나가잖아요. 지금 오늘 화요일 날 마켓 디너 나가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신대가 나가고, 새로 지금 목요일 날 이제 보스 나가잖아요. 보스. 그냥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신대가의 투자비법 금요일 날 나거든요. 이번 주 또 나가는데 이거 여기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상한가 바로 터졌어요. 상한가 터지고 여기서 N자 조정 받았죠. 근데 제가 추석 연휴 전에 또 얘기했어요. KNR 또 나올 거다. 여기서 또 급등했어요. 그죠? 자, 2만 원 찍고 이제 또 빠지죠. 그러면 빠지는 패턴을 잘 보세요. 빠지는 패턴이 N자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조정이 좀 길었죠. 근데 여기서 급등 돌파가 나왔을 때는 조정이 3일 안에 끝나잖아요. 3일 안에. 다 이게 1등급 대장주들의 그 패턴이 다 각각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KNR도 이번에 또 대박이 또 터졌어요.
신대가에서 얘기하고 나서 벌써 지금 뭐 한 50%도 넘게 터졌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20%, 30%, 40% 터트리고 차익 실현을 얼마나 줬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거래를. 예? 거래를. 1등급 대장주 거래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워서 나 못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여기서 급등하면 파십시오. 예,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거래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자, KNR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정을 조금 타야 되겠죠. 예, 단기에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어저께 23%, 그 다음 금요일 날 22%. 그냥 며칠 만에 40% 넘게 터졌잖아요. 며칠 만에 그냥. 예. 이런 거를 조정시에 잡아가지고 탁 잡으면 30%, 40% 그냥 가볍게 먹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이거 누로핏. 이것도 신대가에서 얘기하고 나서 대박 터졌는데, 이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날 이제 4%가 빠졌어요. 4%가. 그래서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겁주려고 그러는 거다. 일부러 겁주려고 빼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저점을 깨면, 이 중요한 저점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 조정시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신저가예요. 신저가.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일부러 신저가 만들어요. 이것도 일부러예요. 여러분들이 책 보고 공부하면 실전 전략은 책에 안 나와요. 책 보고 공부하면 다 틀려요. 네? 그 교보문고 가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 책을 수십 권 사가지고 공부 많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분석 책이 이론은 맞아요. 근데 이론은 맞는데 실전에 적용하면 다 틀려버려요. 왜냐면 일부러 얘네들이 그거 다 깨버려요. 근데 안 깨는 게 좋아요. 어쨌든.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거래량 들어왔잖아요. 거래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온 건데 일부러 뺀단 말이에요. 근데 저점이 안 깨져. 그러면 이거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다음날 23% 급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뺐어요. 그죠? 여기서 또 뺐어요. 여기서 3% 또 4% 뺐어요. 그리고 또 급등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시세가 이제 거의 끝물에 다 왔어. 25,000원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 21선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제 21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여기까지 내려가요. 근데 아직 꺾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단타는 나와. 단타는 나오는데 이제 25,000원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치고 빠지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점 매수했다면 벌써 한 7, 8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로핏도요, 예, 1등급 대장주라고 얘기를 했던 게 9월 달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거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거래를. 예? 거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전달에 아주 초대박을 낸 종목이 있죠. 초대박을. 지금 이제 하반기에 가장 큰 수익이 난 게 사실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코오롱 그룹 계열사잖아요. 코오롱 그룹 계열사가 많아요. 근데 얘는 12년째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임플란트 싸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 40세 이상이신 분들 모두 적용되시고요. 개수 제한 없이 개당 29만 원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이미 빠져버린 치아라든지 흔들리는 치아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도미노처럼 주변 치아와 잇몸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필요하신 치아가 있으시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29만 원 임플란트 알아보세요. 예, 수입산 자동차. 예. 수입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우디, 뭐 BMW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벤츠. 그런 것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데서. 근데 이제 코오롱 그룹에 이번에 편입시키려고, 예? 자진 상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돼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없어요. 왜냐면 상장 폐지되면 휴지되거든요. 근데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 청구를 하면은 사준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상폐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빠질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5연속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3, 4, 5방. 그러면 5연속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지금 거래소 코스닥에 전 종목 중에 한 종목도 없어요. 단 한 종목도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한가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8%에. 그날 마이너스 29% 내려갔어. 그러니까 하한가죠. 누가 하한가에 매수를 시킵니까? 이거를 책 보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또 급등하고 여기 하루 거래 정지되고 또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더블 났어요. 130% 났어요. 130%. 여기서 잡아도 130%예요. 여기서 잡아도. 아니 상한가가 5방 나왔는데 하한가에 잡으라고 얘기하고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누가 리딩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거래를 시켜드리니까. 근데 지금 또 내려왔잖아요. 지금 내려오면 요 자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하한가 요 자리가 지금 또 매수 타점이 또 나오잖아요. 예? 예? 9,000원 라인 정도 돼요. 그러니까 9,000원을 깨고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빠지는 부분은 일주일 동안 내려가면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러면 한번 파동이 또 나와요. 그건 알려드리는 거야, 지금. 미리 제가 알려드리니까, 예, 염두하시고. 자, 이제, 더 있긴 한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 폭락할 때 저는 잡아요. 폭락할 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이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28% 급락할 때 매수시켰어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나왔어요. 예? 폭락할 때 잡아야 돼요. 1등급 대장주를 폭락할 때 잡으시면 돼. 자, 이제 히든 종목을 오늘 또 공개를 할 겁니다. 이게 되게 센 종목이에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5연속 상한가인데 이거보다 더 센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주하고 이번에 우선주가 이제 자진 상패로 인해서 예? 아직 상장 폐지 안 돼요. 12월 달까지 있어요. 예, 12월 7일인가? 그때 이제 그 주식 교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12월 뭐 중반 뭐 말 되면 이제 상장 폐지 하겠죠. 이제 신청해서.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어요.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는데 이걸 한 달 동안 들고 갈 필요 없고, 예, 우린 그런 필요 없고. 자, 5연속 상한가 이후에 여기서 마이너스 22%. 예? 그리고 상한가가 또 5연속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잡아도 200%가 넘습니다. 여기서 잡아도. 이거보다 더 센 종목은 없어. 예? 현재 지금 6개월 동안에 이 종목보다 더 센 종목 없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1등급 대장주예요. 1등급.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하고 우선주가 1등급 대장주입니다. 제일 세요. 제일 세. 근데 이제 고점을 쳐서 내려왔죠. 20선이 아직은 꺾이지 않았어요. 요게 꺾이면 3만 원 깨고 한 2만 5천 원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선을 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4만 원 라인을 깨고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고점 8만 6천 원은 못 가니까 급등 나오면 팔아야 돼요. 네, 팔으셔야 돼요. 자, 일단 목표가는 뭐 시초가로 이제 공식적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를 잡고요. 네, 6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 라인은 사실 3만 원까지 깨고 내려가면 더 데미지가 크니까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제 3만 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런 종목들 사실 타이밍 잡기 좀 어려울 거예요. 변동성이 있으니까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를 시켜드리면서 폭락할 때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잡아서 만약에 급등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차익하라고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런 1등급 대장주로 단기에 고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제 김선상 대표 제 이름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예, 요거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차트 보여주시면서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혼자서 시장을 읽어내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링크가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8시 40분부터 해주시는 방송 참여하신 다음에 1등급 대장주들 매매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차트 강의까지 나눠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